어린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학원 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선고 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건 반장에서 알아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자 학원 강사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예, 이 사건이 알려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2018년에 피해를 주장하는 10대 남학생 둘이 이 여 강사, 여 선생님을 신고를 하면 사건이 알려졌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사건은 2년 전인 2016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10대 학생 중에 한 명은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그때 이 보습학원 선생님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빈 시간대에 학원으로 자기를 불러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비슷한 2016년 비슷한 시기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남학생도 역시 그 보습학원 강사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 그런데 왜 2018년에 신고를 했느냐? 2년 후에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중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 선배, 이 2살짜리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너도 그런 일 당했어? 나도 그런 일 당했어?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사실을 인지를 했고 그럼 이거 그 피고인 협박 때문에 우리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본인들이 피해를 주장을 하면서 2년 후에 둘이 같이 신고를 한 배경을 밝혔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이 여 강사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봤네요. 그렇죠.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A군, B군의 진술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어차피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진술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범행 당시 전후 상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됐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요. 특히 신고 취지가 자연스러우면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이들 연령에서는 직접 겪은 게 아니라면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빙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지금 물증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 남학생들의 진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여 강사 피고인도 이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부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 여강사 같은 경우는 강간은 물론 추행도 전혀 없었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그 근거를 댄 게 뭐였냐면요. 사건이 있었다는 2016년도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9월 9일 날 사건이 발생한 게 9월 9일인데요. 그 이틀 전 9월 7일 날 본인이 허벅지 지방 흡입술을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내가 이틀 뒤에 아이들을 추행하거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겠느냐, 이제 이게 이 강사의 취지예요. 변소 내용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여 강사가 9월 7일 날 수술을 받고 9월 8일 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렇다면 수술 받고 그 다음 날 운전할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성관계도 가능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제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이 여성의 어떤 이 변소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급기야 1심에서는 징역 10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다음에 10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네. 1심에서 징역 10년. 이 형량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한 사람의 그때 당시 1심 피해자라고 봤던 한 사람 같은 경우 의제 강간하는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도 13살, 13세 미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경우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적용이 돼서 복수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범죄라는 점에서는 그게 유죄라면 형량이 결국 높다고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만 아까 이게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그 나이대에 이게 겪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진술을 했을 때는 이미 중1, 중3이었고요.
이 요즘에 아이들이 사실 중1, 중3이면 빠른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을 지어낼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술만으로 인정하는 게 상당히 위험했던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0년을 피고인이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A군 같은 경우는 결석을 한 날 이제 성관계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석을 왜 했냐고 하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결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하나 제출이 됩니다. 당시 출결 사항을 좀 확인해 보니까 다리 골절을 입었고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갔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달 센터나 이런 데 갔을 때 다리 골절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그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게 성관계를 당했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해서 재판부에서 신문을 합니다. 왜 이거 다리 골절 얘기를 안 했냐? 다시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또 신민생이 의문을 줬고요. B군 역시 차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는데 이 차 안의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또 이 피고인을 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좋아했던 감정도 다수 발견이 됐고 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그 차량에 이 학생 B군이 먼저 내려주고 다른 학생이 하차되는 게 이게 운영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 데서 추행을 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건 좀 곤란한 게 아니냐. B군 말도 좀 맞지 않다. 그래서 A군, B군 두 가지 성범죄 혐의가 무죄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 얘기를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또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공소가 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2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도 딱히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2심 판사들의 어떤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말에만 의존을 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잘못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재판부에서 지적한 그 아이가 그 다리 골절로 치료받고 했던 날이 있었다는 거, 병원 진료한 날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거를 병원 그 수사관이 가가지고 병원 의사로부터 그런 내용의 그 진술을 들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출결 사항 같은 게 확인이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또 아이들을 조사할 때는 아동 심리 전문가 또 보호자 대동한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받거든요. 이런 그 어떤 절차가 있었을 건데 이렇게 그 아이들의 어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단정해 가지고 기소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이 학생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제 거짓말 무조건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무고의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피해자로서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을 겁니다. 위증죄가 성립 여부가 좀 다투집니다. 다만 학생들이 지금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들의 얘기 때문에 하마터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뻔했던 강사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